안녕하세요. 팀 사부작즈의 발표를 맡은 구은주와 서재은입니다. 일단 저희 사부작즈의 귀여운 4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부터 기술 설명 그리고 성능 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IRS 시스템이 무엇인지 프로젝트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최근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세가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월 기준으로 상반기 대졸 이상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59만 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비경제활동 증가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측에 더해서 여기 위에 일자리 미스매치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별 부족 인원이 청년층 실업자 수보다 훨씬 웃도는데도 해소가 되지 않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 중 이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입니다. 저희는 이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는 다른 대기업의 차별화된 채용 프로세스에 집중했습니다. 채용 부분부터 다름이 느껴져서 앞서 관측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느끼는 것에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타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부실한 채용 관련 정보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바꾸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이 아닌 통합된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좋은 일자리로 통용되는 대기업 지원 쏠림 현상과 중소기업 비선호 문제를 완화해보고자 IRS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채용 정보와 면접까지 하나의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고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IRS는 공고 등록부터 지원서 제출, 면접 일정 조율, 화상 면접, 합격까지 채용 프로세스의 모든 것을 담은 통합 채용 관리 솔루션입니다. 저희 팀은 주차에 맞춰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개발 후 1차 스프린트가 끝난 5주차부터 배포하여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사용한 기술 스택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설계 파트입니다.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블루그린 방식으로 구축을 하였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을 사용하여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상 면접 기능을 위한 오픈비드와 쿠렌토는 아마존의 EC2에 올려 세션과 토큰 발급 요청을 처리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두 기술은 면접 기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S3와 그리고 기업 인증을 위한 국세청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RD인데요. 저희는 회원과 공고 관련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지원서를 모듈식으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원서라는 하나의 테이블보다는 경력, 어학, 자기소개서 등 여러 폼 테이블로 나누어서 저장하였습니다. 면접 관련 테이블은 화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I/CD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부작즈의 서재은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브랜치명으로 구분하여 각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백엔드는 B1로 시작하는 브랜치에서 프론트엔드는 F2로 시작하는 브랜치에서 각 작업 후에 대부 브랜치에 머지할 때 웹폭을 통해 브랜치 정보를 가져와서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면 레포지토리에서 최신 코드를 클론해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각 빌드 방식에 따라 빌드를 진행한 후에 해당 파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이미지를 도커브에 푸시합니다. 그 후 젠킨스에서 쿠버네티스 서버로 SSH 접속이 이루어지고 도커브에 푸시했던 이미지를 풀하여서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시작합니다. 저희 팀은 배포 방식으로 블루그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블루그린 배포 방식은 무중단 배포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지 않도록 운영 중인 구버전과 동일하게 신버전의 인스턴스를 구성한 후에 로드 밸런서를 통해 한 번의 신버전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구버전의 인스턴스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롤백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빌드한 파일이 홀수 버전이면 블루 버전을, 짝수 버전이면 그린 버전을 배포합니다. 이렇게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통해 배포가 완료되고 나면 배포 상태를 디스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설명 파트입니다. 저희 IRS는 크게 회원, 공고, 지원서, 화상 면접 4가지 부분으로 기능이 나뉘어 있고요. 채용 담당자, 지원자, 면접관 이렇게 3종류의 유저는 각 기능을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담당자의 인가 및 인증 화면입니다. 지원자는 바로 본인의 정보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채용 담당자는 화면과 같이 기업 인증을 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기업 인증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에서 국세청으로 API로 사업자 등록 정보 진위 확인을 한 후 응답을 줍니다. 그 후 기업 인증 시에 등록한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기업 인증 없이 그냥 이메일 인증 후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쳐서 S3에 이미지 업로드를 요청하고 회원가입 응답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공고 기능입니다. 공고 시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고는 이미지와 일부 정보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모든 정보를 작성하는 템플릿으로 저희 IRS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수 정보를 꼭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카테고리와 모집 분야명 등 주요 업무 등등을 추가하여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라면 여기서 바로 공고 등록이 완료됐겠지만 저희 IRS는 조립 과정이 있습니다. 각 공고별로 지원서 폼을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공고를 쓴 후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화면과 같은 폼 조립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서 폼을 조립하면 각 공고별로 받을 지원서 양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한 폼만 지원서 제출 시에 여기 화면에 메뉴에 표시되고요. 그래서 이 정보들만 지원자는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공고는 3가지 필터와 키워드 그리고 정렬을 활용하여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조회됩니다. 이렇게 공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서 기능입니다. 즉시 지원을 누르면 제출하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사진을 추가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학력, 경력, 교육이수 등등 정보가 이미 입력된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는 어딘가에 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마이 페이지에서 기본적인 통합지원서를 등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통합지원서가 있다면 불러와서 자동 입력 후 1년의 과정을 거쳐 제출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1년의 과정은 예시로 들었던 공고에 조립된 8개의 폼이 작성한 통합지원서의 정보 4가지와
그리고 새로 작성한 정보 4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지원서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면접 기능입니다. 면접 기능은 8개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전형 평가입니다. 공고별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합격, 불합격 평가를 합니다. 평가 후에는 지원자의 마이페이지와 이메일로 서류 전형 알림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합격자 면접 일정 생성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들만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면접관 계정 이름과 이메일로 추가한 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일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일정을 생성했다면 지원자는 마이페이지와 이메일 알림을 통해 그리고 면접관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면접 일정 조율입니다. 경력 지원자 쪽 시연 영상인데요. 경력 지원은 영상처럼 지원자가 마이페이지의 알람 관리에서 버튼을 통해 조율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입 지원은 조율 버튼 없이 채용 담당자가 선택한 면접 일자를 확정적으로 알림받습니다. 다음은 채용 담당자 쪽 시연 영상입니다. 방금 위에서 경력 지원 지원자가 보낸 일정 요청을 받아서 면접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 후 그리고 팀과 시간을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면접 평가표 생성입니다. 면접일을 확정했다면 면접 시에 면접관이 사용할 평가 문항을 작성하여 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10개의 평가 항목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했다면 이제 5번째로 면접방 생성 파트인데요. 면접방을 생성하고 입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웹 RTC와 오픈 비도를 사용해 화상 면접을 구현해 봤습니다. 웹 RTC는 브라우저 간 직접적인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영상과 음성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이걸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로 오픈 비도를 선택했습니다. 웹 RTC의 통신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피어 간 통신 방법인 P2P 통신 방식과 중계 미디어 서버를 두어 통신하는 SFU 통신 방식 그리고 SFU와 비슷하지만 중계 서버에서 미디어 데이터를 혼합하고 가공이 가능한 MCU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의 화상회의 자체는 줌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서 실시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여러 명이 접속해 비디오 및 음성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참여자들을 위해서 다대다 환경에서 운영될 것이기에 클라이언트의 부담이 커지는 P2P는 제외를 했고 그리고 SFU와 MCU 중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많을 때 실시간 송수신 보장이 어렵고 서버의 부하가 상당히 심해지는 MCU를 제외하여 그리고 SFU 방식이면서 웹 RTC 프레임워크인 오픈비도를 사용해 화상 면접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등장한 오픈비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화상통화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인데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쿠렌토는 미디어 서버로서 오픈비도와 결합해 복잡한 미디어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여기서 면접방 생성과 참여에서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방 생성 요청을 IRS 서버에서 전송하면 REST API 호출을 통해 오픈비도 서버의 세션을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생성된 면접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면접방 참여 요청을 다시 서버에 전송하고 API 호출을 통해 오픈비도 서버에게 초기화된 세션에 참가할 수 있는 토큰을 반환받습니다. 반환된 토큰을 통해 IRS 클라이언트의 라이브러리인 오픈비도 브라우저가 소켓을 이용해 서버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통신 시 오픈비도 서버와 웹 RTC 연결을 위한 브라우저 데이터를 교환하고 그리고 쿠렌토 서버는 오픈비도 브라우저와 직접 웹 RTC 연결을 통해서 교환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생성된 웹 RTC 연결을 통해 화상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계 파트의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에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배포 환경에서 오픈비두를 EC2로 배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비두를 파드로 쿠버네티스에 올리기 위해선 수많은 포트 할당이 필요했고, 그리고 파드가 외부 통신을 하려면 서비스의 포트 대역을 할당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포트는 다음과 같이 많은 포트를 할당해야 해서 쿠버네티스로는 구축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비두가 동작할 때 세션 접근 토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접근할 포트 번호를 주는데요. 이 포트로 오픈비두 브라우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이 수많은 포트 중에 랜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포트 하나씩 등록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랜덤으로 이렇게 많은 포트는 미리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비두는 쿠렌토 미디어 서버를 사용하기도 하며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상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하여 EC2 환경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알람에서 입장 버튼을 클릭하면 면접 대기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입장 시 이루어지는 면접방 접근 제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장할 때 비디오 인터뷰 / 공고의 고유 번호가 붙은 주소로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지원자의 권한에 공고의 고유 번호가 있어야 면접 대기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번호가 다르다면 해당 공고의 면접 참여자가 아니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공고의 고유 번호가 맞다면 그 뒤에 오는 일정 고유 번호와 입장 시간까지 맞아야 대기방에서 면접방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면접 시간대가 아니라면 다시 시간을 맞춰 접속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접근 제어를 통과했다면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자의 면접 화면인데요. 면접관과 다른 지원자들의 화면을 볼 수 있고 다른 지원자 또는 본인의 마이크를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면접관의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화면을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고 각 지원자의 지원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평가표를 볼 수 있는데요. 지원자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면접이 모두 끝났다면 채용 담당자는 공고 및 면접 차수별로 이렇게 면접 평가를 조회합니다. 각 면접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격,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최종 결과를 채용 담당자가 확인하고 모든 프로세스에 합격한 지원자들에게는 최종 발표일을 일괄 전송으로 최종 합격 이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상 면접 기능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차 스프린트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2차 스프린트에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로그인 기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만으로 인증을 진행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 자주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액세스 토큰이 탈취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마감되지 않은 공고를 전체 조회하고 있는데 등록된 공고가 많아질수록 조회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형태, 모집 직무, 근무 지역,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 기능을 JPQL과 조건문으로 구현했을 때 코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기능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기존의 알림 기능에서는 각 채용 프로세스 완료 후에 담당자가 버튼을 눌러 이메일이나 알림을 일괄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담당자가 직접 일정에 맞춰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또한 일괄 처리를 할 때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 전송 시 메인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을 2차 스프린트에서 개선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설명드린 시스템 아키텍처에 레디스와 스프링 배치를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그인 기능의 개선입니다. 1차 스프린트에서는 액세스 토큰만으로 인증을 구현했을 때 잦은 로그인이나 토큰 탈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스프린트에서는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보다 유효기간이 길게 설정되는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의 재발급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의 유효기간을 5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잦은 로그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사용자 이메일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키 밸류 구조로 레디스에 저장됩니다. 키는 사용자 이메일, 밸류는 사용자의 리프레시 토큰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이미지에서는 레디스에 저장된 키들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큰 탈취의 문제 해결을 위해 로테이트 리프레시 토큰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RTR 전략은 액세스 토큰을 갱신할 때마다 리프레시 토큰도 함께 갱신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서버에서는 리프레시 토큰을 갱신할 때 레디스에 저장된 리프레시 토큰도 함께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리프레시 토큰이 탈취됐다 하더라도 서버 측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프레시 토큰을 메인 DB인 마리아DB에 저장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레디스에 저장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디스는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이기 때문에 작업을 위해 디스크까지 왕복할 필요가 없어 처리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두 번째는 타임 투 리뷰 기능을 통해 리프레시 토큰의 만료 시간을 설정하고 만료된 토큰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관리 없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쿼리 DSL과 페이징 처리를 통한 검색 성능 개선입니다. 페이징 처리는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2차 스프린트에서는 대량의 공고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하는 대신 한 페이지에서 24개씩 공고 데이터를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인 페이지의 공고 목록 조회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로딩 시간을 줄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의 일부 코드입니다. 1차 스프린트에서 검색 기능을 JPQL과 조건문으로 구현했을 때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as if 문이 여러 번 반복되며 코드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스프린트에서는 JPQL을 자바 코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인 쿼리 DSL을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같은 기능을 훨씬 더 간단한 코드로 구현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JPQL로 쿼리를 작성했을 때 오타나 잘못된 쿼리 작성으로 런타임 시점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쿼리 DSL을 통해 코드로 쿼리를 작성함으로써 컴파일 시점에 에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배치 도입을 통한 알림 성능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이메일이나 알림을 일괄 전송 버튼으로 처리했었지만 사용자의 불편함과 서버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프링 배치를 도입하여 알림 처리를 자동화하였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4개의 크론잡이 실행되면서 파드를 띄워 알림을 처리합니다. 서류 전형 결과와 최종 결과 안내는 채용 담당자가 공고 등록 시에 선택한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인터뷰 일정 안내는 면접 일자 7일 전에 발송되며 면접방은 하루 전에 생성이 되고 입장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알림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알림을 전송할 필요가 없어졌고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일괄 전송 버튼으로 알림을 처리했을 때의 백엔드 서버 CPU의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백엔드 서버의 부하가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스프린트에서는 백엔드 서버에서 처리해왔던 서류 결과, 인터뷰 일정 안내, 화상 면접방 안내, 최종 결과 알림 전송 기능을 배치 서버로 분리하여 백엔드 서비스의 부하를 최소화시켜 알림 전송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하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채용관리 시스템 IRS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Q&A 후 발표 마치겠습니다.